안녕하십니까? 고령 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른 근감소증을 정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에이지테크의 진화 메커니즘과 론제비티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단순히 질병 치료를 넘어 고령화 사회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방안들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즉 신체의 기능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화로 인한 쇠퇴는 기술의 도움으로 늦추게 설계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질병 발생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가 핵심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돌봄 절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이 급증하면서 돌봄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처럼 간병인의 고령화와 노노케어의 한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65년에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 인력의 절대적 부족은 국가 안보 수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니어 스스로의 기능적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근육 파산, 즉 근감소증은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의 근육과 달리 고령자의 근육은 지방이 침투하여 근육의 지방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대사 유연성을 파괴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청년과 동일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 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는 동화 저항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근감소증은 침묵의 살인자처럼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몸집이 작아지는 것을 넘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에 붕괴되는 복합 기능 상실 질환입니다. 첫째, 근육의 양이 줄어들며 신체 엔진의 크기가 축소됩니다. 둘째, 근력이 약해져 엔진의 출력이 급격하게 저하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이나 기립과 같은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근감소증은 양의 문제뿐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과 기능이 동시에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감소증은 치명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며 지속 불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근력 감소는 요실금 증가, 사회적 고립, 인지 저하, 그리고 낙상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을 위협합니다. 또한 근감소증 노인은 정상 노인 대비 입원율이 2배, 요양원 입소율이 3배 높아 의료비 폭증의 주범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의 증가는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는 심각한 문제로 근감소증 방치는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근감소증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부재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도전했지만 단일 타겟 신약의 한계로 아직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트니스의 의료화, 즉 비약물적 처방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공인된 근거 기반의 정밀 저항 운동과 정밀 영양 중재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의료 행위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이제는 처방으로 진화하는 강력한 헬스케어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지테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적, 인지적 감퇴를 능동적으로 예방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AI, 로보틱스 영양 측정을 융합하여 구현됩니다. 특히 코스트 세이버 비즈니스 모델은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반응적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합니다. 노인 1명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여 향후 1,500만 원의 입원 및 요양비를 절감하는, 즉 15배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다가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방어하는 데 있습니다. 에이지테크는 5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밀 측정은 보이지 않는 쇠퇴를 숫자로 번역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술입니다. 둘째, AI 재활은 의료적 신뢰 기반의 비대면 원격 코칭을 제공합니다. 셋째, 정밀 영양은 유전체와 대사 기반의 개인 맞춤 식단을 설계합니다. 넷째, 존엄성 복구를 위한 로보틱스 기술은 잃어버린 이동 능력을 복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약 및 보험 서비스를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의 근골격계 진단 방식은 환자의 주관적 느낌에 의존하고 대형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후속 조치 역시 획일적인 물리치료나 진통제 처방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바이오마커는 근전도 기반의 정량적인 수치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일상생활 중 웨어러블 패치만으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객관적 평가와 개별 데이터에 맞춘 디지털 치료 및 맞춤 운동을 제공합니다. 측정되지 않는 것은 관리될 수 없다는 진리가 근육에도 적용됩니다. AI 비전 인식과 게임화의 결합은 재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마커리스 기술은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관절 궤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정확한 자세 교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활 훈련을 게임형 챌린지로 변환하여 환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도 포기를 방지합니다. 운동생리학 교실의 임상 프로토콜에 기반한 운동 처방은 재미 속에서도 완벽한 의료적 신뢰도를 담아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료기술도 환자가 지속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며 재미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됩니다. 로보틱스 기술은 상실된 인간의 존엄성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미세한 생체전이 신호를 감지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의도 인식 메커니즘을 통해 수동적 보호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스스로 걷고 일어서게 함으로써 누군가의 짐이 된다는 심리적 상실감을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허리 부담을 줄이는 요추형 로봇은 직업병 예방에도 기여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봇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체 대체가 아닌 인간 존엄성의 복구입니다. 로봇 제어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동 통제는 관절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반면 능동 통제 로봇은 뇌의 의도를 센서가 감지하여 환자의 의지와 로봇의 움직임을 0.1초 단위로 완벽히 동기화합니다. 이러한 능동 통제는 신경 가소성을 유도합니다. 의도된 움직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약화되거나 끊어진 뇌와 신경계의 회로가 재건되고 촉진되어 기능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현대의 시니어 케어는 단편적인 서비스를 넘어 일상과 주거 공간 자체를 지능형 방어 인프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리얼 데이터 생태계와 스마트 플랫폼은 그 핵심입니다. 자체 장비를 통해 수집된 독자적인 생체 데이터는 자산화 가치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요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또한 헬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예방 활동 참여 시 보험료 할인과 같은 수익 모델을 구축하여 스마트홈, 의료기관, 요양시설, 보험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기술, 즉 인비저블 테크는 에이지테크의 중요한 디자인 원칙입니다. 노인들은 비싸고 복잡한 조작법을 요구하는 기술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기술은 공간 뒤로 숨고 시니어의 일상에는 직관적인 편리함만 남기는 설계가 본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엄성 우선 설계입니다. 노인을 환자나 부양 대상으로 규정하는 순간 심리적 장벽이 생기므로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술은 사용자가 기술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에 완벽히 스며든 기술입니다. 근감소증은 국가적 재난이며 에이지테크는 이를 선제적으로 막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래의 시니어 헬스케어 종사자는 단순한 건강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노인의 입원율을 낮추고 존엄성을 유지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건강 마이너스 자산 매니저이자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근육이 곧 자본인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미래 경제의 설계자가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고령화 시대의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의 학습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학습 자료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